자, 지금 부동산 문제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이거 해제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논박이 있는 가운데 문재인이 나서서 정리는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상당한 이제 후폭풍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김소정 변호사 연결합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부동산 얘기하기 전에 요거 네. 하나 짚어주시죠. 청년 인턴이 이거 뭐 8,000명을 모집한다는 건 네. 뭡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문재인 지지율이 20대에서 완전히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예. 지지율이 완전히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문재인이 또 하는 정책이 뭐냐면 청년 인턴을 8,000명을 모집하겠다. 예. 공공 일자리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거는 이제 뭐 그러니까 제가 말이 잘 안 나오네요. 하도 열받으시니까 말이 안 나오시는군요. 예. 정말 공공 일자리에 예. 청년 인턴을 8,000명을 이제 모집하겠다고 하거든요. 예. 이게 보면 3개월짜리 자리예요. 3개월. 야, 또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해서 통계를 또 조작하는군요. 예, 3개월짜리로. 예. 시험 연계형도 아니고 그냥 체험형입니다. 체험형. 야,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이런 꼼수를 쓰고 이거 왜냐하면 이제 또 연말 네. 금년 2020년 통계를 연말까지 작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맞습니다. 요것도 단기 일자리 요거 주면서 돈 퍼 주면서 이제 그렇죠. 일자리 숫자 늘려서 2020년 나름대로 선방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홍보하려고 예, 또 그런 꼼수를 쓰는 거고. 꼼수 쓰는 거죠. 청년 8,000명을 인턴으로 모집해서 그것도 체험형으로. 그러니까 취업과 연계되는 인턴이 아니에요. 그냥 3개월 동안 돈 날아가는 그냥 거예요. 뿌리겠다. 날아가는 거예요. 예, 예. 세금 뿌리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또 제가 어제 너무 이제 화가 나서 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예. 그러네요. 지금도 뭐 보세요. 네. 아, 이 짓거리들 하고 참. 자, 네. 부동산 문제로 돌아가서 부동산이 지금 뭐 그린벨트는 결국은 안 하는 걸로 문재인이 정리는 하긴 했는데요. 이게 네. 이것 때문에 들쑤셔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뭐 이 정부를 보면 지금 기준이 하나도 없고 네.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누굴 믿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이 혼란기를 극복을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민주당이 정부가 7월 10일 날 부동산 대책을 또 내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열흘 만에 이제 그러니까 국회 회기가 다음 달 그러니까 7월 한 말쯤에 열리거든요. 네. 예, 죄송합니다. 다음 달 4일이에요. 제가 아, 다음 달 4일, 오전에 7월이 아니라 8월 4일이요? 네, 제가 오전에 그 청년 인턴으로 너무 열려가지고 그러게요. 청년 인터넷. 예, 네. 그래서 그 다음 달 4일인데 그 다음 회기에 이 부동산 관련해서 그 입법을 완전히 못 받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민주당이 하는 얘기가 부동산 세율을 왕창 높이고 그 다음에 임대차 시장 규제를 완전히 강화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런 위헌적이고 반시장적인 법안들을 다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완전히 벼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완전히 이 부동산에 이 해소는 못할 망정 엄청난 부작용이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이 지금 다들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들이 이제 주요 법안들을 내겠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임대료를 증액하는 상한선을 5%로 하겠다, 제한하겠다. 네.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임대인들이 5%를 상한선으로 했다고 하면 예. 5%씩 올리잖아요, 매달. 그러게요. 그러니까 매달 5%씩 올리게 돼 있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임대료 증액 상한을 이제 5%로 이제 제한하겠다고 하지만 보통 임대인들은 그러면 이런 법안들이 그러니까 시행이 됐을 때는 5%씩 계속 이제 매년마다 그러니까 올립니다, 임대료를. 야, 그러면 결국은 이 서민들이 또 중소 그렇죠. 상인들이 또 고통을 받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 같은 경우는 5%를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기존의 임차인들 다 내쫓고요. 네. 새로 이제 임차인들을 들어오게 해서 5%씩 계속 올리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또 민주당에서 또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임대차 기간을 지금 2년이에요. 임대차 기간이 네. 2년인데 이거를 9년으로 또 늘리겠다. 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 참. 완전히 주먹구구식이죠.
아니 그러니까 시장에 가만 놔두면 알아서 임대인 임차인들이 자기들이 맞게 계약하고 이러는데 왜 그렇죠. 정부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처럼 이걸 다 통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부작용만 났고요. 제대로 잡지도 그러니까요. 못하고 네. 그러니까 한 가지 규제를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를 또 규제를 하는 법안을 내겠다고 지금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보면 이 계약이라는 게 보면 저희가 원래 이제 그러니까 갑을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계약이거든요. 네. 근데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봤을 때는 임대인은 완전히 악이고 임차인은 완전히 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거의 동등한 수준이 아닌 거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자체가 표준 임대료를 완전히 정한다 이런 거. 네. 그러니까 표준 임대료를 매년 이제 공시하겠다는 건데 이것이야말로 완전히 이거는 반사회 질서적인 거고요. 네. 완전히 공산주의에서나 불법한 그런 법안을 그러니까 다음 회기 때 무조건 통과시킨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지금 또 이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이 민주당이 지금 내놓는 정책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주먹구구식인데 또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얼마 전까지 민주당이 했던 게 임대인을 이제 보호하겠다. 임대인 제도, 그러니까 임대인 사업자 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면서 2022년 말까지 네. 과세 혜택을 주겠다. 라고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갑자기 또 말을 바꿔가지고 올해까지 그 혜택을 끊어버리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022년까지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한테 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말을 한 게 얼마 전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 말이 계속 바뀌고요. 그리고 또 지금 민주당에서 또 추진한다고 하는 게 종부세 세율을 지금 현행 3.2%거든요. 네. 그거 6%로 지금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고. 고부를 그다음에 배나 올려요? 거의 배로 올리는 거죠. 야. 그리고 또 주택 양도세를 지금 현행 40%인데 70%까지 올리겠다.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납세에 관해서 저항 운동이 지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조세 저항이요. 네. 조세 저항. 지금 납세 의무를 저희가 부담하는데도 한계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세금을 이거는 거의 배 수준으로 올린다는 건데 거의 진짜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완전히 옥매는 정책. 그러니까 거의 부동산을 팔 수밖에 없어요.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거의 뭐 세금을 부담하다가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니 저 투기꾼들이야 잡아야 되겠지만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평생 모아서 집 사는 게 꿈인데 그거 샀다고 해서 그게 무슨 죄인입니까? 거기다가 세금 폭탄을 두드리면은 이거 1주택도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부. 문정권이 원래 집값을 잡으려고 했으면 진작에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들 보셨다시피 문재인 정권의 그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그렇게나 이제 강남에 있는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는 저희는 처음 알았죠, 이번에. 그렇죠. 정말, 예, 그러니까 그 내릴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계속 이제 이런 포퓰리즘만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엄청나게 지금 폭등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동산을 가격을 잡는 거는 정말 그 방법은 과잉 공급밖에 없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를 계속 강화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이제 과잉 공급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저들도 이제 이거를 좀 깨닫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다 이런 것까지 지금 나오는데 네. 이거는 너무 이렇게 막 나가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이 그린벨트는 이제 보존하자라고 하면서 그래서 대안으로 내놓는 게 또 다른 외곽 그러니까 다른 지역을 그러니까 국가 소유의 다른 땅을 좀 개발을 하자 태릉의 골프장 같은 부지 예. 이런 데를 활용을 하자고 하는데 지금 태릉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제 거기를 이제 활용을 해서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저들은 2만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전문가들 말로는 1만이 나올까 말까 한다 이런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공급을 지금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 민주당들은 정말 헛발질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규제만 강화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또 막고 있어요. 그거는 또 풀어주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비효율적인 방법만 계속 내놓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답답한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겠죠. 이거는 부동산 공급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건 또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는 공기업이 이 재개발, 재건축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또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예. 근데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윤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요 도심 지역에 공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대책 없는 그런 부동산 정책들을 계속 내놓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폭망하는 수밖에 없죠. 우리 집값은 계속 천정부지로 오를 거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 지금 최대로 부동산을 공급을 해도 지금 이게 부동산 집값이 떨어지는 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5년, 6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 우리 서민들한테 엄청난 부동산을 공급한다고 해도 집값을 잡는 데는 5년, 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러면 5년, 6년 동안은 계속 오른다는 거 계속 아닙니까? 오른다는 거죠. 계속.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우리 서민들한테 집을 공급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부동산은 집값들은 엄청나게 지금 치솟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20번 이상 속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뭐 집값 잡겠다라고 해서 대책을 내놨는데 뭐 계속 계속 속는다는 건데 예. 이번에 대책으로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잡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속았는데 이번에 또 다른 정책을 한다고 해서 그 집값이 잡히겠어요? 아니 근데 노무현 때도 그때 그랬거든요. 이렇게 부동산 잡는다고 결국은 못 잡았는데. 네. 네. 근데 문재인이 그때 비서실장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아는데 왜 이렇게 비슷한 방법으로 또 이렇게 좀 몰아붙일까요? 그러니까 부동산 잡으려는 의지가 아니라 오히려 네. 저들의 뭐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똑같은 방법을 이렇게 계속 우기면서 쓰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런 효과도 없는 정책들을, 그것도 전문가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정책들을 계속 이렇게 고집한다는 거는 부동산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청와대나 민주당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는 저 강남의 부동산들은 앞으로 천정부지로 오를 텐데 네. 부동산을 잡을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집값은 앞으로 5년, 6년, 최소 5년, 6년 네. 계속 치솟을 수밖에 없고 네. 집값을 잡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세계 대공황이 오는 방법.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다 같이 망하지 않는 이상을 집값을 잡을 수 없다. 결국에는 잡을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세계 대공황 오기 전에는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예. 네. 거의 실효성도 없고 거의 효과도 없는 그냥 포퓰리즘 정책만 지금 계속 고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우리나라는 정말 집값은, 특히 강남 집값은 천정부지로 엄청나게 오른다. 결과는. 네. 이렇게 되면 또 몰리는 대로 몰리고 그래서 지방 소도시 집값은 또 내려가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빈부격차를 더 크게 벌리고 지방을 돕겠다면서 지방은 망가뜨리고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만 부자를 더 부자 만들게 되고. 그렇죠. 네. 우리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어요. 네. 이제 속는 거를 이제는 중단을 할 때가 왔어요. 예전에 문재인이 2018년에 수도권에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도 집값을 잡는다라고 네. 엄청나게 홍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2018년인데 내년이죠. 내년에서야 첫 입주가 이뤄지고요. 네. 그게 이제 5천 가구밖에 불과하다고 하거든요. 공급되는 물량이. 그러니까 2018년에 그렇게 떠들썩하게 공급을 하겠다고 했던 게 지금 내년에서야 겨우 5천만 호 공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5,000호요, 5,000호. 5,000호 죄송합니다. 5천만 원 아니라 5,000호. 5,000호. 예. 네. 아이고. 지금
지금 뭐 문재인이 다른 뭐 태릉의 어떤 뭐 국가 부지를 개발을 한다고 한데 거기가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고 만약에 그것이 정말 크게 성공한다 하더라도 네. 그게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집값이 공급이 되는 시기는 앞으로 5년 후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집값이 엄청나게 오른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이 또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고요. 지금 봤을 때는. 그러네요. 예. 그러면 앞으로 뭐 수십 년간 집값만 엄청나게 폭등한다는 건데, 예. 아, 우리 진짜 서민들만 죽어나게 생겼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아이고, 김소정 변호사였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는 수상한 게 이렇게 몰라서 부동산 정책을 허둥대고 이렇게 안 되니까 저렇게 맞고 오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점점 드는 확신은 일부러 이런다. 일부러.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만들기 위해서 지주들을 때려잡는 게 그때도 그랬거든요. 6.25 때 이 직후에도 지주 때려잡는 거. 그런데 아니 집 뭐 5채 6채 가진 집 지주들이나 때려잡아야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지금 세금에 허덕대게 만들고, 그다음에 임대업자들, 라면집이고 커피숍이고 문방구고 이거 진짜 월세 내기도 빠듯한 사람들 이것도 또 못 살게 하고. 이거는 일부러 이제는 이제 국가에 의존하게 만들고 이제 사회주의로 가기 위해서 온 국민을 이제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욕을 먹어가면서도 일부러 이렇게 간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듭니까? 일부러 사회주의로 헌법 개정하기 전에 국민들을 아예 그렇게 길을 들여놓는 거다. 이러면서 그냥 빡 헌법 개정하고 빡 토지 뭐 주택 이런 거 다 공산주의처럼 하면은 이미 길들여져 있으니까 집에 대해서 그냥 환멸을 느끼고 세금 폭탄 막 맞고 이러니까 없는 사람은 이제 집 없는 사람은 집 없는 사람대로 이렇게 하고 이제 의지할 수밖에 없게. 국가의 허락 맡아서 임대를 정부한테 임대를 맡아서 살게끔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는 그런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행동들이요, 하는 정책들이 큰일 났습니다. 뭉칩시다. 네. 8월 15일 안에는 뭔가 이거 결단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네, 구독도 꾹꾹 눌러주시고요. 네, 이승만 선지자 이승만 대통령 책 이거 너무 재밌게 잘 쓰셨고요. 뭐 후루룩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승만에 대한 정신이 지금 70년 만에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네, 뭉칩시다. 마치겠습니다.